여러분, 잠깐만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내 동호회 파티장. 100여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제 남편 강효준과 서하영 씨, 두 분이 무슨 관계인지 아세요? 대형 스크린에 호텔 CCTV 영상이 떴습니다. 손을 맞잡은 두 사람. 로비가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 미쳤어? 효준이 다가왔습니다. 은서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미친 건 당신이죠. 20회를 함께 산 아내를 배신하고. 서하영이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오빠, 이건 오해예요. 정말. 오해요? 그럼 이 메시지는요? 오빠, 오늘도 즐거웠어요. 은서가 핸드폰 화면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효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은서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를. 새벽 6시, 은서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마포의 아침 풍경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죠. 작은 아파트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한강은 잔잔했습니다. 은서는 이불을 개고 거실로 나왔어요. 20회 동안 반복해온 동선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침실에서는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편 효준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죠. 은서는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매일 같은 메뉴였지만 효준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일어났어요? 세면대에서 세수를 마친 효준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47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단정한 얼굴이었죠. IT본부 팀장이라는 직책답게 효준은 항상 깔끔했습니다. 은서는 다리미로 펴둔 와이셔츠를 건넸어요. 오늘 회의 있다고 했죠? 응. 오전 10시에. 효준은 와이셔츠 단추를 채우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은서는 그의 옆에 서서 넥타이를 골랐어요. 남색 스트라이프 무늬. 효준이 좋아하는 색이었습니다. 20회 동안 매일 아침 반복한 일이었지만 은서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매듭을 만들었죠. 잘 어울려요. 효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식사는 조용했어요. 효준은 뉴스를 보며 밥을 먹었고 은서는 그 옆에서 물을 따르며 반찬을 더 권했습니다. 대화가 많지는 않았지만 불편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여보. 식사를 마친 효준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은서는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가려던 걸음을 멈췄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 톤이었거든요. 응. 회사에 영화 동호회가 생겼는데. 효준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어요. 언제였을까요? 마지막으로 남편의 이런 얼굴을 본 게. 은서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마도 몇 년 전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였던 것 같았죠. 영화 동호회요? 응. 한 달에 2번 모여서 영화 보고 얘기하는 거래. 나도 한번 들어볼까 해서. 효준은 커피잔을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회사 생활이 좀 지루하거든. 일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서 말이야.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네요. 즐겁게 다녀와요.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이 행복해 보이는 게 얼마만인가요? 효준은 팀장이 된 이후로 늘 피곤해했어요. 야근이 잦았고 주말에도 노트북을 펼쳐놓곤 했죠. 은서는 그런 남편을 보며 안쓰러웠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할게. 효준이 웃었어요. 활짝. 은서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을 현관까지 배웅하고 은서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주방 타일 위로 쏟아졌죠. 은서는 문득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행복이었지. 45의 나이에 공공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20회를 함께한 남편과 소박한 아침을 나누는 것. 은서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전 9시 은서는 집을 나섰어요. 마포구립 도서관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은서는 생각했죠. 효준이 영화 동호회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새로운 취미가 생기면 표정도 밝아질 거라고. 도서관 열람실은 한산했어요. 평일 오전이라 학생들도 별로 없었죠. 은서는 반납대에 앉아 책을 정리했습니다.
소설책, 자기계발서, 역사책. 손때 묻은 책들을 한 권씩 스캔하며 은서는 제자리를 찾아줬어요. 은서 씨, 커피 한 잔 할래요? 동료 사서 미경이 다가왔습니다. 은서보다 5살 어렸지만 말이 잘 통하는 사이였죠. 좋죠. 두 사람은 휴게실로 향했어요. 미경이 자판기 커피를 뽑아 건넸습니다. 요즘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밝던데. 그래요? 별일은 없는데. 은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한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우리 남편이 동호회 활동을 시작한대요. 영화 보는 거래요. 오, 좋네요. 취미 생기면 기분도 달라지죠. 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남편이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이참에 기분 전환 좀 했으면 해서. 두 사람은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퇴근 후 저녁 메뉴, 주말 계획, 최근에 본 드라마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지만 은서는 편안했습니다. 오후 5시, 은서는 도서관 문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은서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효준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죠. 아직 퇴근 전이겠구나. 은서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준비를 하며 은서는 냉장고를 뒤졌습니다. 효준이 좋아하는 제육볶음을 만들어 볼까? 파프리카와 양파를 썰고 돼지고기를 재워두었어요. 밥을 안 치고 찌개를 끓이는 동안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요. 효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어서 와요. 씻고 나와요. 은서는 식탁을 차렸어요. 제육볶음, 된장찌개, 김치. 효준이 좋아하는 메뉴였죠. 남편이 거실로 나왔을 때 은서는 밥그릇을 놓고 있었습니다. 오늘 동호회 가입했어. 효준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래요? 사람들 좋던가요? 응. 다들 친절하더라. 리더가 서하영이라고 마케팅팀 대리인데 영화를 되게 좋아한대.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겠네요. 앞으로 재밌겠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첫 모임이래. 저녁 먹고 영화 보러 간대. 효준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은서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이 활기차 보였거든요.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대화가 많았어요. 효준은 동호회 사람들 이야기를 했고 은서는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둘은 편안하게 웃었죠. 식사를 마치고 은서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으며 은서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20회를 함께 살며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으니까요. 거실에서는 효준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는 남편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은서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좋은 사람들 만났나 보네. 그날 밤 은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서는 효준이 곧 잠들 것 같았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거든요. 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죠. 새벽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남편의 넥타이를 매주고 도서관으로 출근하는 일상. 하지만 은서는 그 평범함이 좋았어요. 다만 잠들기 직전 은서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서하영이라고 했나? 마케팅팀 대리. 왜인지 그 이름이 마음 한구석에 남았어요.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그저 동호회 리더일 뿐이라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 아주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은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어요. 밤 11시. 효준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동호회 모임이 있다고 했죠. 이번 주만 3번째였어요. 조금만 있으면 들어올 거야. 은서는 혼잣말을 하며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효준의 저녁 식사는 랩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3번째로 식은 밥이었죠. 자정이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요. 효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서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늦었네요. 배고프죠? 아니, 괜찮아. 모임에서 먹었어. 효준은 구두를 벗으며 대답했어요. 은서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생기가 넘쳤죠. 씻고 자요. 응. 효주는 곧장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서는 거실에 홀로 남아 텔레비전을 껐어요. 냉장고 속 저녁 식사는 그대로였죠. 은서는 랩을 벗기고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았어요. 은서는 6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지만 효주는 늦잠을 잤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게 일어났죠. 세수도 대충 하고 옷을 입었어요. 아침 먹고 가요. 시간 없어. 회의 있어서. 효주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은서는 넥타이를 들었지만 남편은 이미 문을 열고 있었어요. 다녀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은서는 손에 든 넥타이를 내려다봤어요. 남색 스트라이프 무늬. 효준이 좋아하던 넥타이였는데 요즘은 한 번도 매지 않았죠. 도서관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은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포의 아침 거리는 여느 때와 같았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죠. 하지만 은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은서 씨, 괜찮아요? 휴게실에서 미경이 물었어요. 은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괜찮아요.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요? 미경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은서는 잠시 망설였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죠. 우리 남편이 요즘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해서요. 집에 있는 시간이 줄었거든요. 아, 영화 동호회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네. 처음엔 좋았는데 요즘은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아서요. 은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남자들은 원래 그래요. 취미 생기면 푹 빠지잖아요.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미경이 웃으며 말했지만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서는 일찍 퇴근했어요. 남편이 집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동호회 모임이 없다고 했거든요. 은서는 현관문을 열며 안도했죠. 다녀왔어요. 거실에는 효준이 없었어요. 침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여보. 효준은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은서가 들어오자 화면을 황급히 껐습니다. 언제 왔어? 방금요. 뭐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그냥 쉬고 있었어. 효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은서는 남편의 표정을 살폈어요. 불편해 보였죠. 저녁 준비할게요. 응. 은서는 침실을 나왔습니다. 주방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효준이 샤워하는 동안 은서는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셔츠를 개고 바지를 걸고 넥타이를 정돈하는 일. 익숙한 작업이었죠. 그런데 손이 멈췄어요. 옷장 구석에서 보지 못했던 향수병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병. 세련된 디자인. 은서는 향수를 집어들었어요. 뚜껑을 열자 낯선 향이 퍼졌습니다. 효준이 평소에 쓰던 향수가 아니었죠. 우디 계열의 무거운 향. 은서는 병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선물 받았나? 아니면 새로 산 걸까? 은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하지만 며칠 뒤 은서는 또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효준의 셔츠가 달라졌어요. 평소에 입던 흰색이나 하늘색이 아니라 연한 핑크색 셔츠였죠. 넥타이도 화려해졌습니다. 은서가 골라준 남색 스트라이프는 옷장 구석에 밀려나 있었어요. 새 옷 샀어요? 저녁 식사 중에 은서가 물었습니다. 효준은 잠시 멈칫했어요. 응. 회사에서 좀 사야 할 것 같아서. 색이 화려하던데요. 요즘 유행이래. 효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은서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그 주 금요일 은서는 도서관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효준이 좋아하는 삼겹살을 사서 저녁을 준비할 생각이었죠.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효준이었어요. 여보, 오늘 동호회 모임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오늘도요? 어제도 나갔잖아요. 응. 이번 주에 영화제가 있어서 준비할 게 많아. 효준의 목소리는 조금 급했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전화를 끊고 은서는 한숨을 쉬었어요. 손에 든 삼겹살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봤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시계는 10시를 가리켰습니다. 은서는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정리했어요. 효준의 자리는 비어 있었죠. 자정이 넘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요. 효준이 들어왔어요. 은서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이 늦었네요. 응. 모임이 길어져서. 효준은 구두를 벗으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불이 들어왔지만 은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효준이 각도를 틀었거든요. 씻고 올게. 효준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서는 거실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움찔했던 게 느껴졌죠. 메시지 알림이 울렸을 때였습니다. 은서는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펼쳤어요. 베개를 정돈하고 불을 끄려는데 효준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검은색 가방. 반쯤 열려 있었죠. 은서는 무심코 가방을 닫으려다 멈췄어요. 안쪽에서 뭔가 보였습니다. 작은 상자. 은서는 손을 뻗었죠. 리본이 달린 선물 상자였어요. 정성스럽게 포장된 모양이었습니다. 은서는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가볍게 흔들자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죠.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은서는 황급히 상자를 가방에 넣고 손을 뗐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효준이 욕실 문을 열고 나왔죠. 뭐해? 아무것도. 이불 정리하고 있었어요. 은서는 침대로 다가가 이불을 만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효준은 은서를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먼저 자. 네. 은서는 침대에 누웠어요. 효준은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문이 살짝 닫혔죠. 은서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상자의 모양이 떠올랐죠. 정성스러운 포장. 작은 리본. 누구 선물일까? 동호회 사람들 생일일까? 아니면 회사 동료일까? 은서는 생각을 멈추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효준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작게 웃는 소리. 은서는 귀를 기울였지만 내용은 들리지 않았죠.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은서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20회를 함께한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은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자리에 누운 효준의 숨소리를 들으며 은서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어요.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토요일 아침 은서는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효준의 와이셔츠를 분류하던 중 손이 멈췄어요. 흰색 셔츠 소매에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붉은 자국. 은서는 소매를 코에 가까이 댔죠. 와인 냄새였습니다. 효준은 평소에 와인을 마시지 않았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맥주나 소주를 선호했죠. 은서는 셔츠를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포의 하늘은 흐렸어요. 언제 와인을 마셨지? 혼잣말을 하며 은서는 셔츠를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문은 지워지지 않았죠. 주방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효준이 거실로 나왔어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시간이었습니다. 잘 잤어요? 응. 효준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미소 짓고 있었어요. 은서는 그 모습을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와인 마셨어요? 효준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응. 아, 맞다. 동호회 모임에서 조금 마셨어. 영화 보러 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영화 보고 근처 카페에서 얘기했는데 누가 와인 한 잔씩 사더라고. 효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어요. 영화관 근처 카페에서 와인을 팔까? 의문이 들었지만 더 묻지 않았죠. 그렇구나. 아침 먹어요. 나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해. 효준이 일어섰습니다. 은서는 식탁을 차리던 손을 멈췄어요. 토요일인데 또요? 응. 동호회에서 영화제 준비한다고 했잖아. 효준은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은서는 주방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효준이 나간 뒤 은서는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텅 빈 식탁. 덜 먹은 밥그릇. 은서는 포크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은서는 집안 정리를 시작했어요.
거실을 청소하고 침실 옷장을 정돈했습니다. 효준의 옷을 개다가 바지 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죠. 은서는 손을 넣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영수증이었어요. 은서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강남 청담동의 한바. 금액은 35만 원. 날짜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청담동. 효준은 그날 영화를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마포 근처 영화관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왜 청담동이었을까? 은서는 영수증을 다시 읽었어요. 와인 2잔 안주 세트. 은서는 영수증을 손에 쥔 채 침대에 앉았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이랑 간 걸까? 아니면 둘이서? 은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에 이름을 검색했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사진이 나왔습니다. 프라이빗한 분위기. 연인들이 주로 찾는다는 리뷰가 보였죠. 은서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녁 8시 효준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효준의 얼굴은 밝았어요. 피곤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생기가 넘쳤죠. 은서는 거실에서 효준을 맞았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동호회 모임. 영화제 준비했다니까. 술 마셨어요? 아니, 안 마셨어. 효준은 구두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새벽 2시에도 술 기운 없이 멀쩡한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의심을 멈추지 못했어요.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은서는 반찬을 더 권했지만 효준은 핸드폰만 봤어요. 화면에서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효준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죠. 누구한테 온 거예요? 동호회 단톡방. 다음 주 일정 조율하는 중이야. 효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은서는 더 묻지 않았어요. 일요일 오후 은서는 대학생 딸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오곤 했죠. 은서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나 괜찮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지우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은서는 잠시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 지우야. 응. 아빠 요즘 좀 달라졌지? 은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전화 너머로 지우가 잠시 침묵했어요. 엄마도 느꼈어? 뭐? 나도 불안해. 지난번 집에 갔을 때 아빠 분위기가 이상했거든. 지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은서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어떡해? 엄마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 계속 핸드폰만 보고. 그리고 옷도 달라졌고. 지우의 말에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지우야, 엄마가 예민한 걸까? 아니야. 나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전화를 끊고 은서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점점 어두워졌죠. 그날 밤 효준이 샤워하는 동안 은서는 효준의 핸드폰을 봤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 화면은 꺼져 있었어요. 은서는 손을 뻗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지문 잠금 화면이 떴죠. 언제부터였을까? 효준은 예전에 잠금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은서도 자유롭게 핸드폰을 봤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은서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효준이 나왔죠. 은서는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펼쳤습니다. 먼저 자. 응. 효준은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들고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효준의 얼굴을 비췄죠. 그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은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셔츠에 와인 얼룩, 청담동 바의 영수증, 지문 잠금, 새벽까지 이어지는 메시지. 모든 게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은서는 그 조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은서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그날 밤 은서는 혼자 어둠 속에 누워 있었어요. 효준은 여전히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죠. 은서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불씨는 작은 균열에서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의심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균열은 넓어졌죠. 은서는 그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어요. 은서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죠. 거실에서 효준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응, 나도 좋았어. 다음에 또 가자. 낮은 목소리, 부드러운 톤. 은서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스모해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은서는 홀로 어둠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효준은 또 늦는다고 했습니다. 은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어요. 밤 10시.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서의 귀에는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11시가 넘어 현관문이 열렸어요. 다녀왔어요. 효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서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돌렸죠. 씻고 와요. 응. 효준은 가방을 내려놓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이어 샤워 물소리가 흘러나왔죠. 은서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효준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어요. 검은 화면. 은서는 그걸 바라봤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지문 잠금 화면이 떴지만 그 순간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메시지였죠. 서하영 오늘도 즐거웠어요, 오빠. 은서의 손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심장이 크게 2번 뛰었어요. 그리고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은서는 화면을 응시했죠. 서하영. 동호회 리더. 마케팅팀 대리. 오빠. 하트. 은서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조여들었죠. 아니야.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닐 거야. 하지만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어요. 은서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숨이 막혔죠.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서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효준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죠. 뭐해? 효준이 물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죠. 아무것도요. 그래? 효준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더니 주머니에 넣었어요. 은서는 남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죠. 먼저 자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효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은서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서하영.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은서는 이불을 끌어안았어요.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은서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밥을 짓지 않았어요. 주방에 서서 냉장고만 바라봤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죠. 효준이 거실로 나왔어요. 밥 안 했어? 오늘은 못했어요. 은서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효준은 잠시 은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가서 먹을게. 네. 효준은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모습이 어색했어요. 은서는 평소처럼 도와주지 않았죠. 다녀올게. 조심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은서는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서관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은서는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죠. 하지만 은서의 세상은 멈춰 있었어요. 은서 씨, 괜찮아요? 휴게실에서 미경이 물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던데요. 혹시 아파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은서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삼키기 힘들었어요. 요즘 남편분하고 어때요? 지난번에 동호회 활동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미경의 질문에 은서는 잠시 멈췄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응?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입 밖으로 꺼내면 진짜가 될 것 같았죠. 그날 오후 은서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효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와요. 얘기할 게 있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오늘 동호회 모임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은서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꼭 나가야 해요? 응. 중요한 모임이야. 은서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그날 밤 은서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떴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효준이 돌아왔어요. 다녀왔어요. 효준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피곤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생기가 넘쳤죠. 은서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얘기 좀 해요. 뭐? 효준이 구두를 벗으며 물었습니다. 은서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서하영이요. 효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서하영. 동호회 리더요. 그분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효준은 잠시 은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소리야? 동호회 활동하는 거 알잖아. 어제 메시지 봤어요.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효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회사 사람들 다 오빠라고 불러. 하트도 붙이나요? 은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효준은 한숨을 쉬었어요. 너 왜 이래? 내 폰 들여다봤어? 그게 중요해요? 지금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냥 동호회 활동이야. 효준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서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청담동바 영수증도 봤어요. 와인 얼룩도 봤고요. 새 향수, 새 옷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 내가 동호회 활동하는 게 잘못이야? 효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은서는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당신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거 맞죠? 말도 안 돼. 내가 예민한 거야. 효준은 손을 휘저으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은서는 거실에 홀로 남았죠.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서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20회의 결혼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은서는 바닥에 앉아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은서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붉게 부은 눈. 축 처진 어깨. 45의 얼굴이 비참하게 비쳤죠. 하지만 은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해.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은서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봤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 대신 결의가 자리 잡았죠. 증거를 찾아야 해. 은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그날 밤 은서는 잠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진실을 밝힐 것인가? 어떻게 남편을 마주할 것인가? 옆자리에서는 효준이 편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서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 20회를 함께한 사람. 이제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은서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목요일 아침 은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죠. 은서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효준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은서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파란색 표지. 도서관에서 쓰던 업무 노트였죠. 은서는 펜을 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11월 15일 금요일 마이너스 효준, 동호회 모임. 귀가 자정. 11월 17일 일요일 마이너스 외출. 영화제 준비. 오후 8시 귀가. 11월 20일 수요일 마이너스 서하영 메시지 확인. 오빠. 은서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날짜와 사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감정은 접어두었죠.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함이었으니까요. 20회 동안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은서는 배웠습니다.
기록의 힘을, 정확한 문서화의 중요성을. 은서는 그 능력을 이제 남편에게 사용하기로 했어요. 올 시간 없어.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무너뜨려야 해. 은서는 노트를 덮고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죠. 효준이 일어났을 때 은서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효준이 말했어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주무셨어요? 응. 효준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은서는 밥그릇을 놓고 반찬을 차렸어요. 어젯밤의 다툼은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죠. 오늘 일찍 들어와요? 글쎄. 일이 좀 많아서. 효준은 밥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서는 그 표정을 관찰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은 흔들렸습니다. 효준의 눈도 그랬죠. 그럼 저녁은 어떻게 해요? 나가서 먹을게. 신경 쓰지 마. 알겠어요. 은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으로 기록했어요. 목요일 저녁 외식 예정. 효준이 출근하고 은서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효준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법인카드 명세서가 보였죠. 은서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10월 25일 강남 이탈리안 레스토랑 38만 원. 11월 3일 청담동 와인바 35만 원. 11월 10일 압구정 프랑스 요리 52만 원. 모두 금요일이었어요. 동호회 모임이 있다던 날들이었죠. 은서는 하나하나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새로 산 셔츠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핑크색, 라벤더색, 크림색. 효준이 평소에 입지 않던 색들이었죠. 가격표가 아직 붙어있는 옷도 있었어요. 25만 원짜리 셔츠. 은서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향수병을 집어들었어요. 뚜껑을 열어 향을 맡아봤습니다. 달콤하고 무거운 향. 여성이 좋아할 만한 향이었죠. 은서는 병 라벨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고급 브랜드였습니다. 침대 옆 협탁을 열었습니다. 영수증 몇 장이 구겨져 있었어요. 은서는 펼쳐서 확인했죠. 호텔 주차비. 11월 12일 일요일. 3시간. 편의점 영수증. 숙취의 소재와 생수. 은서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모든 걸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도서관으로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은서는 핸드폰을 열었어요. 동호회 SNS를 검색했습니다. 시네마 러버스라는 계정이 나왔죠. 은서는 게시물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10월 첫째 주 단체 사진.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영화관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중 효준이 보였어요. 옆에는 서아영이 서 있었죠. 서아영. 사진 속 여자는 30대 후반처럼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 화사한 화장, 날씬한 몸매. 미소 짓는 얼굴이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효준 옆에 자연스럽게 붙어 서 있었죠. 은서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효준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은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11월 둘째 주 게시물. 영화제 준비 모임 사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듯 했어요. 효준과 서아영이 나란히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가까웠죠. 댓글도 확인했어요. 효준 오빠랑 아영 언니 케미 좋다. 둘이 잘 어울려요. 다음에 또 같이 영화 봐요. 은서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화면이 흐려졌어요.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크린샷을 찍었죠. 모든 게 증거였으니까요. 도서관에 도착해서 은서는 휴게실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구글 드라이브에 폴더를 만들었어요. 증거 자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찍은 사진들을 모두 업로드했죠. 법인카드 명세서, 영수증, SNS 스크린샷.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은서는 엑셀 파일을 열어 표를 만들었어요. 날짜, 장소, 금액, 비고. 하나하나 입력하며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마다 고급 레스토랑. 일요일마다 외출. 평일 저녁마다 늦은 귀가. 은서 씨. 미경이 다가왔어요. 은서는 황급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요?
아, 그냥 개인 업무 정리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던데. 많이 힘들죠?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남편분하고는 좀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은서는 웃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고마워요. 미경이 나간 뒤 은서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작업을 계속했어요. 감정은 접어두고 사실만 기록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서는 한 곳에 들렀습니다. 동네 문구점이었어요.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핸드폰만 한 크기. 은서는 가게를 나오며 녹음기를 가방 깊숙이 넣었죠. 집에 도착해서 은서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효주는 늦을 거라 했지만 은서는 밥을 지었어요. 반찬을 만들고 국을 끓였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죠. 언제 결정적인 순간이 올까? 은서는 도마 위에 팔을 썰며 생각했습니다. 효준의 거짓말은 생각보다 서툴렀어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죠. 밤 9시 효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 회사 회식이야. 많이 늦을 것 같아. 회식이요? 오늘 처음 듣는데요. 갑자기 잡혔어. 미안. 효준의 목소리는 조금 급했습니다. 배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도 섞여 있었죠. 알겠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은서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내 기록했어요. 11월 28일 목요일 마이너스 갑작스런 회식. 배경 소음의 여성 웃음소리. 은서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들. 은서는 문득 스무의 전이 떠올랐습니다. 25이었죠. 효준과 처음 만났을 때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던 은서에게 효준이 다가왔었어요. 책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며. 혹시 이 책 어디 있나요? 효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은서는 그 목소리에 끌렸었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결혼식 날 효준은 은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평생 너만 사랑할게. 은서는 믿었어요.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은서는 눈을 감았어요. 과거의 상처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죠. 딸 지우를 생각했습니다. 20해 동안 쌓아온 가정을, 희생한 시간들을 무너뜨려야 해. 은서는 다시 한번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 효준이 돌아왔어요. 은서는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효준은 현관문을 열며 비틀거렸어요. 술 냄새가 났죠? 다녀왔어요. 많이 마셨네요. 회식이었잖아. 효준은 구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은서는 일어나 물을 따라줬어요. 효준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붉게 상기된 볼. 하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씻고 자요. 응. 효준이 욕실로 들어가자 은서는 그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핸드폰이 보였어요. 은서는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죠. 지문 잠금이었지만 알림이 떠 있었어요. 서아영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은서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노트를 꺼내 기록했습니다. 11월 28일 목요일 자정 마이너스 귀가. 술 냄새. 서아영 메시지 재확인. 은서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차분했습니다.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지고 있었죠. 이제 필요한 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은서는 노트를 덮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효주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옆자리에 누웠죠.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은서는 생각했습니다. 곧 끝이 날 거라고.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그날 밤 은서는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증거가 모이고 있었으니까요. 관찰자가 된 은서는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회사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사내 동호회 연합 오픈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대형 스크린과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음료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로비 입구에 서 있었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단정하지만 우아한 스타일이었죠.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어요. 화장은 옅게 했지만 핏빛은 확실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노트북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USB 하나. 은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차가웠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구석 테이블로 향했어요. 아무도 은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효준의 아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었죠. 무대 앞에는 동호회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은서는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효준이 보였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여자가 서 있었죠. 긴 생머리, 화사한 화장, 흰색 드레스. 서아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어깨가 가까웠습니다. 효준이 무언가 말하자 서아영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죠. 은서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지막 증거였죠.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인사를 했어요. 동호회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시네마 러버스가 호명되었을 때 효준과 서아영이 무대로 올라갔죠. 저희 동호회는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아영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목소리는 밝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화를 함께 보며 소통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효준도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두 사람은 무대에서 내려와 다시 사람들 사이로 섞였죠.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아영을 향해 걸어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서아영은 다른 동호회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은서가 말했습니다. 서아영이 고개를 돌렸어요. 네. 아영 씨죠? 남편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은서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아영의 표정이 굳었어요. 남편이요? 네. 강효준이요. 제 남편이에요. 은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서아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아, 그러시구나. 반갑습니다. 서아영은 억지로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서는 그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저도 반가워요. 오늘 잠깐 시간 있으세요?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지금은 파티 중이라서요. 서아영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잠깐만요. 금방 끝날 거예요. 은서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서아영의 눈이 커졌죠. 여기서요? 네. 다들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은서는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회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한데 잠깐 화면 좀 쓸 수 있을까요? 중요한 영상이 있어서요. 지금요? 파티 중인데요. 금방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라서요. 은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서는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효준이 은서를 발견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여보, 뭐 하는 거야? 효준이 다가왔습니다. 은서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진실을 보여주려고요.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그만둬. 효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멈추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호텔 로비였어요. CCTV 화면이었죠.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11월 12일 일요일 오후 2시. 효준과 서아영이 함께 로비를 걷고 있었어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면이 이어졌어요. 레스토랑 내부였습니다. 효준과 서아영이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촛불이 켜진 테이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웃고 있었죠. 청담동 바였습니다. 은서는 옆에 서서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제 남편과 서아영 씨의 관계입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효준이 다가왔어요. 은서야, 설명할게. 이건 오해야. 오해요? 은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법인카드로 호텔 주차비 낸 것도 오해인가요? 청담동바에서 와인 마신 것도요? 은서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인카드 명세서였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줬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날짜, 장소, 금액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하영은 구석으로 물러났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잠깐만요. 이건 정말 오해예요. 서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효준 오빠랑 저는 그냥 동호회 활동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은서는 서하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 메시지는 뭔가요? 은서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스크린샷을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서하영, 오늘도 즐거웠어요, 오빠. 서하영,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서하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저건 그냥 뭔가요? 은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동호회 리더가 귀여운 남자한테 하트 붙여서 문자하는 게 정상인가요? 사람들의 시선이 서하영에게 쏠렸습니다. 서하영은 뒤로 물러났어요. 손이 떨렸죠. 효준이 은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해. 여기서 이러지 마. 왜요? 부끄러워요? 은서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한 짓은 부끄럽지 않고요? 효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였죠. 은서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다들 보셨죠? 이게 당신들이 부러워했던 동호회의 진실이에요. 로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서하영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효준도 뒤따라 나갔죠. 은서는 무대에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가방에 넣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들을 지나 로비를 나왔죠. 밖은 추웠습니다. 은서는 건물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효준이었어요. 은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판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무너뜨렸습니다. 거짓말을, 위선을, 모든 걸.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는 술렁였습니다. 주말 동안 소문이 퍼졌어요. 동호회 파티에서 벌어진 일이 회사 전체로 번졌죠. 복도에서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래. 호텔까지 갔다더라. 팀장이랑 대리가. 은서는 인사팀 앞 복도에 서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법인카드 명세서, 호텔 영수증, CCTV 캡처 화면.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은서를 맞았어요. 최은서 씨죠? 네. 강효준 팀장의 아내입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인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은서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뭔가요? 남편과 서하영 대리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내역도 포함되어 있어요. 인사팀장은 서류를 펼쳐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조사 부탁드립니다. 은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은서는 응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효준과 마주쳤어요. 효준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은서를 보자 멈춰섰어요. 은서야. 할 말 없어요. 은서는 차갑게 말하며 지나쳤습니다. 효준이 팔을 잡았어요. 제발 얘기 좀 하자. 나요. 은서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효준은 무력하게 손을 내렸죠. 화요일 오후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효준과 서하영은 각각 인사팀에 불려갔어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확실하대.
감사팀도 투입됐다더라. 은서는 도서관에 앉아 그 소식을 들었어요. 미경이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은서 씨, 회사에서 난리 났어요. 알아요. 괜찮아요? 많이 힘들죠? 괜찮아요. 이제 끝날 거예요. 은서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수요일 저녁 효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은서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봤죠. 승진 취소됐어. 효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대기 발령이야. 한 달 뒤에 정식 징계위원회 열린대.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효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 내 때문이야. 왜 그렇게까지 했어? 쟤 때문이요? 은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바람핀 건 당신인데요. 효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목요일 아침 서아영이 효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서는 침실에서 그 대화를 들었어요. 효준은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죠. 오빠 책임져요. 서아영의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렸습니다. 날카로웠어요. 나도 대기발령이야. 이거 다 오빠 때문이잖아.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효준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요? 내 경력은 어떻게 하고요?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어. 비겁하긴. 처음엔 이혼한다고 하더니. 서아영이 비웃었습니다. 이러려고 한 거 아니었어. 진심이었다고. 그래요? 그럼 지금 당장 이혼하세요. 나랑 결혼하든가. 효준은 침묵했습니다. 서아영이 다시 말했어요. 못하죠? 결국 나만 바보 됐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효준은 소파에 무너져 앉았어요.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은서는 침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들었어요? 효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은서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효준을 바라봤어요. 20회를 함께 살았는데 당신은 그 시간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소중했어. 정말이야. 그런데 배신했죠. 효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서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혼할 거예요. 은서야 제발. 변호사 선임했어요. 서류 곧 보낼게요.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려는데 효준이 뒤따라왔어요.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안 돼요. 은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돌아오지 않아요. 당신도 알잖아요. 효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은서는 문을 닫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회사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강효준 팀장과 서아영 대리,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회사 내 부적절한 관계로 징계 조치. 효준은 직위 해제, 서아영은 타부서로 이동 발령. 은서는 도서관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미경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은서 씨 잘했어요. 은서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은서는 딸 지우와 통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아빠는? 집에 있어. 하지만 곧 나갈 거야. 지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엄마 잘 결정한 거야. 엄마가 행복해야지. 고마워. 은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우와 통화를 마치고 은서는 거실로 나왔어요. 효준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옷가지를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은서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어디 갈 거예요? 친구 집에 잠깐 있을게. 그래요. 효준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은서야, 정말 미안해. 은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효준은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은서는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텅 빈 공간. 조용한 집. 하지만 은서는 안도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거짓말이. 배신이. 모든 게. 은서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죠. 이제 끝이야.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은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20회의 무게가 벗겨진 것 같았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은서는 미소 지었어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자유로웠으니까요. 그날 밤 은서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마포의 골목길에 작은 서점이 문을 열었어요. 2층 건물의 1층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죠. 간판에는 상호 대신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의 마음을 읽어드립니다. 은서가 직접 쓴 문구였습니다. 오전 10시, 은서는 서점 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벽면을 따라 책장이 세워져 있었죠. 소설, 에세이, 시집. 은서가 손수 고른 책들이었습니다. 카운터 옆에는 작은 카페 공간도 있었어요. 커피 머신과 찻잔이 놓여 있었죠. 은서는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고소한 향이 서점 안을 채웠어요. 엄마, 오늘 손님 많이 올 것 같아. 딸 지우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대학 방학을 맞아 집에 온 지우는 요즘 서점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글쎄, 천천히 알려질 거야. 은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서점한다고 했을 때 놀랐어. 근데 진짜 잘 어울려. 그래? 응. 엄마 표정이 달라졌어. 훨씬 밝아 보여.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는 걸.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오후 2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어요. 서점을 둘러보며 책을 훑었습니다. 은서는 카운터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추천해줄 만한 책 있나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은서는 웃으며 다가갔어요. 어떤 걸 찾으세요? 요즘 마음이 좀 힘들어서요. 위로가 되는 책 있을까요? 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 권을 꺼냈습니다. 에세이집이었어요. 이 책 어떠세요? 삶의 작은 순간들에서 행복을 찾는 이야기예요. 여성은 책을 펼쳐 읽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좋네요. 이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커피도 한 잔 드릴까요? 그럴까요? 은서는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여성은 테이블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은서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오후 5시 지우와 은서는 함께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손님은 몇 명 되지 않았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책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었죠. 엄마 아빠는 요즘 어때?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서는 잠시 멈췄어요. 잘 지내는 것 같더라. 가끔 연락은 와. 만나? 아니, 만나지 않아. 은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지우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결정 지지해.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고마워. 은서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녁 6시 서점 문을 닫을 준비를 하는데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은서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효준이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제발. 은서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엄마 누구야? 아무도 아니야. 은서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우는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점을 나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주황빛과 분홍빛이 섞여 있었죠. 은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우야. 응. 엄마 말이야, 요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은서는 걸음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어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지우는 엄마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단단했어요. 맞아. 엄마가 주인공이지.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거.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 은서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우가 옆에서 따라왔어요. 엄마 멋있어. 그래? 응.
엄마 보면서 나도 배워.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공원으로 향했어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죠. 자전거를 타는 사람,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연인들. 은서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20해가 떠올랐어요. 헌신했던 시간들, 참았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은서는 자유로웠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엄마 울어. 아니야. 그냥 좋아서. 은서는 눈물을 닦았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죠. 해방감이었어요. 고생 많았지? 지우가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은서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배웠어. 많이. 뭘? 내가 소중하다는 거. 내 행복도 중요하다는 거.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졌고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은서와 지우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 먹으러 가자. 응. 뭐 먹을래? 엄마가 좋아하는 거. 그럼 파스타. 좋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공원을 빠져나와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보였죠. 레스토랑 안은 따뜻했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봤어요. 은서는 크림 파스타를 주문했습니다. 지우는 토마토 파스타를 시켰죠. 엄마 건배할까? 지우가 물잔을 들었습니다. 은서도 잔을 들었어요. 뭐하고? 엄마의 새로운 시작. 고마워. 두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어요.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점 이야기, 학교 이야기, 미래 계획.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서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점 앞을 지나갔어요. 유리창에 비친 간판 문구가 보였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읽어드립니다. 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책을 펼칠 거예요. 손님들을 맞이할 거죠. 작지만 의미 있는 하루를.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거실이 아니었어요. 지우가 있었고 은서가 있었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엄마, 내일 뭐 할 거야? 서점 열고 책 읽고 커피 마시고. 그거 좋다. 지우는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서는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은서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죠. 서점 오픈날 찍은 사진이 보였어요. 은서와 지우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은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했죠. 45,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었어요. 주인공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 은서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은서의 이야기는 계속될 테니까요.